먼저 시간 위치 그래프 셈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물리량이 어떤 거 있어요? 뭐 할 수 있나요? 뭐가 의미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속도, 그죠? V를 의미한다라는 거. 지금 보면은 얘네 A, B 둘 다 직선상에서 운동한대요. 그러면 한 직선을 그려놓고 시작하시죠. 지금 A, B 둘 다 10m에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0 위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m 위치 셈 표현해 놓을게요. 자, 그럼 A부터 한번 볼게요. A 기울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2초 때까지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요? 어떻게 되나요?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죠. 그러다 2초 때는 얼마 돼요? 0이 되죠. 그죠? 얘는 지금 10m 위치부터 여기 0 위치 오면서는 속력이 지금 점점 감소하다가 이 0m에서 지금 0 위치에서 속력이 0이 된 상태예요. 그죠? 우리 이 그래프 형태, 그래프 공부할 때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죠? 우리 이거 어떤 그래프예요? 무슨 운동? 기억이 잘 안 나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A 같은 경우에 지금 2초 이후에는 기울기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네요. 속도 증가하네요. 이거 어떤 그래프였어요, 여러분? 속도가 증가하는 어떻게 증가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가 이런 형태였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가 이런 2차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얘는 보면은 2초 이후부터는 다시 10m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거네요. 그죠? 그 돌아올 때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고, 운동방향이 바뀌려면 당연히 속도가 0인 지점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쵸?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는 지금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0 위치에 와서 최종적으로 0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m 쪽 가면 속도가 점점 일정히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 연직 상방 운동이랑 비슷하죠. 연직 상방 운동도 보면은 던져서 위로 던지면은 얘가 위로 올라갈 때 속력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최고점 속력 0,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속력 다시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그쵸? 기억하시죠, 여러분? 던져보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런 운동, 등가속도 운동 대표적인 시간 위치 그래프, 여러분도 까먹었을까봐 쌤이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B 그래프 분석할게요. B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m 위치에서 마이너스 10m 위치까지 4초 동안 이동하는데 기울기가 어때요? 일정하네요. 그럼 무슨 운동이에요? 그쵸? V가 일정하니까 등속도 운동하는 거네요. 운동 방향도 당연히 바뀌지 않았죠. B 같은 경우에는 10m에서 마이너스 10m까지 이렇게 쭉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거니까 방향도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기억. 0초부터 4초까지 A와 B가 이동한 거리, 이동거리 비교하라고 하네요. A 이동한 거리 얼마예요? 이동거리는 뭐예요? 실제로 그냥 간 거리. 10에서 0 왔다 다시 0에서 10 가요. 얼마예요, 이동거리? 20m. 잘했어요. B는요? B는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였어요. 이동거리 얼마예요? 그렇죠. 이동거리는 같네요. 잘했어요. 자, 니은 볼게요. 평균 속도의 크기 물었어요, 얘들아. 평균 속도의 크기. 보통은 이제 속도 같은 경우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속도라던가 가속도를 이렇게 비교할 때는 크기를 많이 물어봐요. 평균 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그 크기, 그 가속도나 물리량 구하시고 절대값 씌워주시면 되죠, 크기는. 자, 볼게요. 평균 속도. 일단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분의 뭐예요? 평균 속도. 속도인 경우에는 뭐예요? 거리의 변이에요? 변이죠, 변이. 얘들아, 속력인 경우에 시간분의 이동거리고 속도의 경우에 시간분의 변이죠. 자, 변이 어떻게 됩니까? A 같은 경우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변이, 위치 변화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속도는 0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왔으니까 변이가 0이니까. 그럼 B 같은 경우에 볼게요. B는 우리가 4초 동안에 총 얼마만큼 변이가 얼마예요? 1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갔으니까 그쵸.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하면은 우리 마이너스 20m.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5m/s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쌤이 왼쪽 방향에 마이너스를 둔 거예요. 그런데 크기니까 우리 그냥 절대값 씌워서 5m/s가 B의 평균 속도가 되니까 A가 B보다 작은 거 맞네요. 그쵸? 되겠어요? 네. 다음 디귿 갈게요. 2초일 때 B 운동만이 바뀌냐? B 운동만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계속 얘는 10에서 마이너스 12초로 방향 바뀌지 않고 가고 있어요. 잘했습니다. 기억 니은입니다.
시간 위치 그래프랑 시간 속도 그래프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 나오면 우리는 크게 딱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뭐랑 뭐요? 그죠? 기울기가 뭐다? 가속도라는 거랑 아랫면적 넓이가 뭘 의미한다? 그죠? 변이, 뭐 이동거리 의미한다라는 거. 자, 볼게요. 지금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1m/s로 계속 쭉 갔네요. 그죠? A는 무슨 운동이에요? 그죠? 속도가 변하지 않아서 등속도 운동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B는 속도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요? 그쵸? 일정하게 변하네. B 같은 경우에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죠. 가속도가 일정한. 좋아요. 한번 여기도 오늘 또 변이 물어보네. 6초까지 변이 크기 물었어요. 자, 변이 A 같은 경우에는 총 여기는 방향이 바뀌지 않았죠. 야, 여러분 잘 기억할 거. 속도 앞에 있는 부호가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한다? 그렇죠. 운동 방향을 의미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지금 0보다 위는 여기는 플러스 방향으로 0보다 아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할 뿐이지. 알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얘는 A는 그냥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1m/s로 6초 동안 갔어요. 그럼 총 간 거리 얼마입니까? 그렇죠. 방향 안 바뀌었으니까 변이가 결국엔 이동 거리가 되겠죠. 얘는 6m. A의 경우에 6m고요. B는 볼게요. B는 보니까 운동 방향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B 운동 방향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안 바뀌었어요? 우리 그죠? 앞에 있는 부호가 운동만 의미한다는데 여기 앞에서 보면은 3초 때까지는 플러스였다가 다시 3초 이후에는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죠. 운동만 한번 바뀐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은 지금 먼저 플러스 방향이 오른쪽에 둘게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요만큼 갔다가 그죠? 다시 속도 0 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또 속도가 일단 지금 이렇게 온 거죠. 이런 상태죠.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표시하면은 여기가 바로 셈이 플러스 방향으로 간 거리가 되고 여기는 온 거리가 되겠죠? 운동 방향 바뀌었으니까요. 아랫면적 넓이가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변 위를 물었으니까 여러분 간 거에서 온 거를 빼면 그게 위치 변화가 되겠죠? 간 거 얼마예요? 플러스 2분의 9. 온 거 어떻게 돼요? 여기도 거리 하면은 2분의 9. 방향 마이너스라고 선생님 그냥 두께 마이너스. 그럼 결국엔 얘는 간 거리나 온 거리가 똑같으니까 위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변이 크기 얼마예요? B는 0인 거죠. 간 거리, 온 거리 같으면 결국 위치 다시 돌아왔으니까 위치 변화 없잖아. 그치? 그럼 변이가 0인 거죠.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변이 큰 A가 B보다 큰 거 맞나요? 맞나요, 여러분? 네, 맞죠. 자, 니은 가볼게요. 0.6초까지 평균 이번에 속력물에서 평균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이동 거리. 자, A는 총 얼마? A는 지금 계속 등속도니까 결국엔 평균 속력이 A 같은 경우에는 얼마 돼요? 그냥 1m/s죠. 계속 1m/s 가니까 평균 속력도 1m/s. B 같은 경우에는요. 6초 동안 총 얼마만큼 갔어? 이동 거리. 간 거리 2분의 9, 온 거리 2분의 9, 총 거리 얼마예요? 얼마 실제로 간 거리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동한 거리 두 개 더하면은 9죠? 9m. 그러면 2분의 3 따라서 1.5m/s가 되니까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A가 B보다 작네요. 니은 틀렸죠? 다음 디귿 가볼게요. 어머 너무 쉽다. 가속도의 크기 물었네. 가속도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요? 가속도 크기는 기울기. 그럼 얘는 보면은 6초 동안에 속도 변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에서 3으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해주니까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1m/s 제곱. 근데 크기 물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1m/s 제곱 맞네요. 그쵸?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쌤이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는데 얘가 지금 가속도의 방향을 보시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1m/s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예요. 자, 가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같다? 가속도의 방향 뭐의 방향과 같았어요? 힘의 방향. 왜? F는 뭐니까? 그쵸. F는 MA에 의해서 가속도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에요. 그럼 여러분 힘의 방향이 지금 마이너스죠. 그죠? 보세요. 3초 때까지는 운동 방향이 플러스예요. 그런데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예요.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죠. 운동 방향은 플러스, 힘의 방향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속력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운동은 반대로 힘 받으니까 당연히 속력이 감소하는 거. 그래서 지금 속력 감소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세요. 지금 3초부터 6초까지 보시면 이 경우에는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예요. 그쵸? 속도 앞에 있는 부호는 운동 방향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방향 운동하는데 힘의 방향이 마찬가지 마이너스네. 그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같으면 속도가 아니, 빠르기가 속력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우리 속력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너희가 마이너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감소한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앞에 있는 부호는 뭘 의미한다? 그냥 방향만 의미할 뿐이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속도의 방향이 힘의 방향과 같다는 거와 그리고 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냐 반대냐에 따라서 우리가 속력이 빠르기가 뭐 증가한지 감소한지 그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우리 문제 보시면은 얘는 딱 보자마자 얘들아 그림 보자마자 딱 익숙하게 떠오르죠. 뭐가 떠올라요? 바로 F는 MA 운동방정식 이용하는 문제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연습했었죠. 쌤 영상 중에 제일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죠. 열심히들 보시고. 자, 보면은 우리 A하고 B물체는 함께 운동을 해요. F라는 힘을 받으면서 같이 운동하니까 당연히 가속도는 똑같겠죠. 그죠? 그럼 그 가속도를 구한다고 했을 때 A는 N분의 F로 구하는데 이때 함께 움직이니까 여기다가 전체 질량 넣어주시고 이 F는 R자 힘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전체 질량 얼마입니까? M 플러스 M 큰 M 더하기 작은 M 그리고 F 이게 바로 가속도가 되니까 가의 경우에는 요걸 써주시면 되겠죠. 자, 가속도 구했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였어요? 가속도 구한 다음에 강물체 R자 힘. 그쵸? 여기서 작용하는 힘 묻는 거 R자 힘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F는 MA니까 A 물체의 질량에다가 여기서 구한 가속도 구해서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A는 라지 M이니까 라지 M 곱하기 여기 가속도 해주는 거고 그럼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B의 작용 FB라고 쓸게요. FB는 MA니까 B 질량은 스몰 m, 가속도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F 해주면 이게 바로 우리 나의 답이 되는 거죠.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MF 이건 다 맞추셨죠? 자,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에 봤던 건데 조금씩 상황만 조금 달라진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는 물체가 2개였는데 이제 물체가 3개가 됐고 여기 보면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네요. 그죠? 자, 이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물체들이 나타나 있고 힘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또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가속도였어요. 지금 선생님 잘렸는데 A 가속도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생각 떠올려야 되는 게 뭐? A는 N분의 F 쓰는 거구나. 자, 지금 보면은 얘네들을 한 물체로 볼게요. 우리 얘네가 A, B, C가 같이 함께 한 물체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지금 이쪽 위쪽으로 60N이 작용하고 또 어떤 힘이 우리 첫 번째 단계 일단 힘을 표시하고 힘을 이해하는 거잖아. 얘네는 어떤 힘 받아서 운동하는 거예요? 요 F만 받습니까? 요 60N만 받아요? 어떤 것도? 그쵸, 중력 얼마? A, 그죠? 중력 30N.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얘네를 한 물체로 보면은 얘네는 총 받는 R자 힘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R자 힘은 아래로 30, 위쪽으로 60이에요.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30N의 R자 힘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BC는 오른쪽 하고 A는 올라가는 운동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R자 힘은 30N이 되는 거고요. 총 질량은 얼마예요? 더해주면 되잖아요. 6kg네요.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그쵸? 5m/s 제곱. A나 B나 C나 다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입니다. 우리 만약에 뭐 문제 상황에서 보시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이런 장력 같은 거나 이런 거 기타 힘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연습을 했었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문제 상황에서 뭘 물었어요, 여러분?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캐치하셔야죠. 충격량의 크기를 물었어요. 어머, 충격량을 묻는데 충격량은 물론 개념적으로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근데 힘 곱하기 시간이 안 나타나 있고 충격량을 물어.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해야 돼요?
그쵸.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거 이용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물체가 벽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니까 물체가 지금 벽이 있을 때 분명히 충돌하기 전에 얘가 속도가 있을 것이고 질량이 1kg고 얘가 충돌하고 나서는 지금 나타나 있네요. 왼쪽으로 2m/s의 속도로 간다고. 그럼 여기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해주면 되는 거구나. 이거가 캐치가 됐어요? 그러면 다 잘한 거죠. 그럼 여기서 V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 V를 구하려고 보니까 얘는 지금 높이가 0.8m인 위치에서 가만히 놓았대요. 가만히 놓았다는 거는 초기 속력 얼마? 0이죠. 우리 자유낙하처럼 가만히 놓으면 초기 속력 0이고요. 자, 이 위치에서 질량 1kg고요. 어머 미안.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얘는 어떤 에너지만 가져요? 어떤 에너지만 가집니까? 이 상태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죠. 운동 에너지는 가지지 않아요. 그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예요? mgh. 그죠? 8줄 되네요. 이 공은 8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빗면에 공기 저항도 없고 마찰이 없으니까 내려오면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 수평면에 도달하면은 어떤 에너지로 싹 다 전환돼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 싹 다 전환되겠죠. 그럼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시간 어떻게 되네요? 그렇죠. 2분의 1 mv제곱. 따라서 v는 얼마 나옵니까? 그죠? 4m/s 나오네요. 잘했어요. v는 4m/s.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4m/s로 운동을 하다가 충돌에 마이너스 2m/s의 속력으로 속도로 나온 거죠. 여러분 운동량을 할 때는 우리가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우리가 만약에 오른쪽 방향 플러스 잡았으면 얘는 마이너스 2m/s예요. 그죠? 많은 친구들 분명 이거 충격량 구할 때 다 구해놓고서 4 빼기 2라고 쓴 친구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방향 고려해 줍시다. 자,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해볼게요. 나중 운동량 해보시면 틈이 나중 운동량 볼게요. 나중 운동량 보시면 지금 mv 마이너스 1 곱하기 2m/s 마이너스 2kg/m/s.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4. 그죠? 그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만큼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6N인데 당연히 이거는 힘이 결국에는 어떻게 운동 방향 지금 플러스 잡았죠. 얘는 힘을 이쪽으로 받았으니까 지금 충격량의 방향이 마이너스 나온 거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크기예요. 크기 절대값 씌워주시면 얼마 나와요? 6Ns. 지금 탄성 포텐셜 에너지 문제입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우리 용수철인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체가 용수철 같은 경우는 변형이 되면서 탄성력이 작용하죠.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용수 상수, 개수, 용수 상수 K가 있고 얘는 그냥 상수값이고 결국에는 내가 더 많이 늘어뜨리면 늘어뜨릴수록 탄성력이 커지겠죠. 변형 길이가 크면 클수록 그죠? 공무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막 잡아당기는 걸 생각했었어, 그지? 변형 길이가 클수록 탄성력이 클 거야, 그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그 용수철이나 아니면 고무줄 이렇게 탄성을 가진 물체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걔가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 에너지를 우리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었어.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여기서 2P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2분의 1 KX 제곱이 되겠죠. 그쵸? 기억하시나요? 이건 좀 외우셔야죠, 여러분. 탄성 포텐셜은 2분의 1 KX 제곱, 탄성력은 KX. 자, 보면은 지금 문제 상황에 보면은 평형점이라는 게 나와요. 평형점. 평형점이라는 말은 얘들아, 용수철이 하나도 안 늘어난 거. 그쵸? 원래 길이 상태. 탄성력이 0인 상태예요. 알겠죠? X가 0인 상태. 그 평형점이고 마찰이 당연히 없다고 했어요, 지금. 그럼 이 마찰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떤 우리 에너지는 당연히 보존되겠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수평면에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역학적 에너지 했을 때 우리 여기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아니고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 마찰 없으니까. 알겠죠? 되나요? 그럼 봐봐. 지금 B만큼 내가 잡았다 놓는데 B 위치에서 또 내가 잡았다가 가만히 놓겠죠. 그럼 내가 가만히 놓으니까 B 위치에서 속도는 처음에 얼마예요? B 위치 내가 가만히 잡았다 살짝 놔. 어떻게 돼요? 처음 속도는
0이겠죠. 그죠? 가만히 놓았으니까. 그러면은 B 위치에서는 지금 어떤 에너지만 있어요? 내가 잡아당기고 있으면 어떤 에너지가 있겠어요? 용철이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그쵸? 그걸 우리가 변형기를 많이 X라고 하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당연히 얘가 탄성 포텐셜은 그러면 이 B 위치에서 최대일 거 아니야, 얘들아. 뭐 얘가 뭐 더 이제 줄어들면서 얘가 탄성 포텐셜이 증가할 수는 없잖아. 그죠? 여기가 최대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이제는 놓으면 어떻게 돼? 5로 가겠죠. 놓으면은 잡아당겼으니까 얘가 5로 갈 거야. 5로 갈 때 잘 보세요. 5로 가면서는 이 X가 어떻게 돼요? 점점 X가 어떻게 돼요? 점점 감소해요. 그쵸?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성 포텐셜 점점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감소한 에너지 어디로 가는 건데요? 운동 에너지로. 그럼 얘는 다시 5로 가면서는 속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잘 보세요. 얘가 지금 B에서 5로 가는 상황을 본다면 B에서 5로 갈 때 방향, 운동 방향 표시해 줄게요. 운동 방향이 지금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B에서 5로 간대요. 운동 방향 왼쪽이죠? 근데 힘은요? 탄성력은? 내가 잡았다 놓으면 얘는 원래도 돌아가려고 하는 원래 상태로 가려고 하니까 탄성력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왼쪽. 다시 원래 여기가 여기 길인데 얘가 늘어뜨렸었다니까? 그럼 다시 얘는 O 상태로 가려고 할 테니까 왼쪽이겠죠. 그러면은 힘의 방향이랑 운동 방향 같아. 속력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그 속도가 증가해서 O 지점에서 최대예요. 왜? O 지점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니까? 평형점은 원래 길이 상태 X가 0인 상태죠. 원래의 길이. 그래서 여기서 5점에서 최대의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예요. 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싹 다 없으니까. 여기서 가지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싹 다 운동 에너지 바뀌는 거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O에서 그러면 A까지 갈 거야. 얘는 계속 가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O에서 딱 멈추지 않아. 얘는 용철이 일어났다가 놓으면 얘가 왕왕왕왕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그때 A 지점 또한 얘가 최대로 압축됐을 때요. 최대로 압축됐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찰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 X만큼 또 얘는 최대로 압축이 됐다가 다시 또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래서 A 지점 같은 경우에도 속력은 0이에요. 그리고 최대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해 안 된 친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요. 자, 이번에는 O에서 어디로 가요? A로 가는 상황이에요. O에서 A로 간다 얘들아. 자, O에서 A로 가는 상황에서는 지금 운동 방향이 왼쪽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힘은요. 얘는 압축됐으면 다시 돌아가려고 할 거냐. 힘이 어느 쪽으로? 너희가 우측 나봐. 그러면은 어떻게 돼? 띵 하고 나오잖아. 그죠? 오른쪽으로. 힘이 방향과 운동의 반대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 속력이 감소하겠죠. 감소하다가 0. 다시 또 갈 때는 증가하다가 최대 또 감소하다가 0.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데 결론은 평형점에서 최대의 뭘 가진다?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 제일 속력이 빠른 데는 어디야? 평형점. 양 끝점에서는 속력이 얼마다? 0이다. 운동만 바뀌려면 선생님 속력 0이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얘네가 그래서 그 경우를 보시면은 기억 볼게요. A점의 추이 운동 에너지 0 맞나요? 최대로 압축됐으니까 최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가지니까 속력이 0이니까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0인 거죠. 자, 니은 추가 5점을 지나 평형점 지나서 B로 향할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니 얘들아 X가 증가하는지 보면 되는 거잖아. 2분의 K X제곱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니까 여기서 변형 길이 5에서부터 얼마가 변형되냐 그게 바로 X였으니까 증가하는 거 맞죠? X가 커지잖아. 그치? 변형 길이는 처음 원래의 길이에서부터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그거니까 증가하는 거 맞아요. 디귿 5에서 추이 최대 추이 운동 에너지 0인가요? 5에서 평형점에서 최대죠.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우리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오히려 0이겠죠. 왜? 원래 길이니까. O 지점이 원래 길이야. 그러면은 뭐 하나도 변형 길이가 없어. 그럼 당연히 탄성력이 없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없는 거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 용수철에 저장되는 에너지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평형점을 갈수록 속력이 어떻게 된다? 결국엔 빨라진다. 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 수가 있겠죠. 보세요. 지금 얘가 원래 길이가 여기인데 A만큼 최대로 늘어뜨릴 때 A만큼. 그럼 얘가 가지는 에너지 어떤 에너지 가지겠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가지겠죠. 최대로 늘어서 드렸어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K A만큼 늘어서 2분의 K A 제곱이 바로 요 A일 때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죠. 그쵸? 근데 이 경우에 얘가 놔가지고 얘가 2분의 1 A 지점을 지난대요, 여러분. 절반인 지점을 지난대요. 그랬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냐고 묻고 있어요. 얘가 2분의 1 KX 제곱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요 X가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이 제곱이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A 대신에 2분의 1 A 제곱 넣어주시면 4분의 1 되니까 결국에는 4분의 1 2P가 되는 거겠죠. 계산해주면 다시 여기서 계산해주면 2분의 1 K 2분의 1 A 제곱이 이 경우에 변형 길이 2분의 1 A니까 요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니까 8분의 1 K A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A 지점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보다 4분의 1만큼 작은 거잖아. 그죠? 변형 길이가 절반 줄어들면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로 줄어든다? 4분의 1로. 제곱이니까. X 제곱. 변형 길이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변형 길이는 평형점에서부터 얼마나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그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오면서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왜? 탄성 포텐셜이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니까. 되겠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수평면으로부터 QE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QE 높이 우리 모르니까 H'이라 둘게요. 그래서 H'이 몇 H인지, H에 비해서 얼마만큼 작은지 그걸 묻고 있는 문제죠. 지금 문제 상황에서 보니까 공기 저항 없고 마찰 없고 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어떤 에너지 보존이라는 거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높이를 묻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찰 공기 저항 없다고 하니까 우리 높이가 들어가는 물리량 어떤 거 있어요? 그렇죠. MGH 중력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경우에 어떤 겁니까? 역학적 에너지 그죠?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그것이 보존된다고 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 자 보겠어요. 지금 문제상에 보니까 가만히 놓은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한대요. 그쵸? 우리 빗면에서는 등가속도, 가속도, 속도 변화량이 같다라는 거죠. 자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근데 지금 어떤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가만히 놓았어요. 그 경우엔 초기 속도가 0이겠지만 얘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높이가 작아지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작아지면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점점 속도가 증가하는 거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여기 P점에서 이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여기 그냥 R 지점을 할게요. R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써본다면 그 각각의 그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어떻다는 거예요? 다 같다라고 하는 거죠. 마찰 공기저항 없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먼저 P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써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 질량은 우리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미지수 M으로 둘게요. 그러면 MGH가 되고요. 그쵸? 자,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 V0 제곱 V0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Q 가볼게요. Q 같은 경우에는 높이 우리가 그냥 H'으로 뒀으니까 H', MGH'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 얼마? 2V0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2분의 M 2V0의 제곱. 잘했어요. 그 다음에 얼지점 같은 경우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없죠. 그렇죠. 우리 여기로부터 우리 높이를 쟀으니까 여기는 H0이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죠. 여기 수평면에서는. 자, 그러면 0이고 그러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3V0의 제곱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 H하고 H'를 비교하고 싶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줘 볼게요. 자, PA 점에서나 R의 점에서나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 같으니까 우리 식을 세워주면은 좀 줄여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여기 같다라고 세면 여기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H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던 요 값을 여기다 넘겨주면 되겠죠. 등호.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예 차근차근 할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아이고 갑니다. MGH 플러스 2분의 1 MV0의 제곱이
2분의 9가 되겠죠. 9mv0 제곱이 되죠. 지금 여기 체크한 거 여기 같다라고 둔 거예요. 역학제너지 같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m은 일단은 사라지고요. 우리 GH는 정리주면 넘어가면은 얼마 나와요? 2분의 9에서 2분의 1 빼니까는 2분의 8로 4V0 제곱이 나오고 따라서 H는 얼마? G분의 4V0 제곱이 나오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H'을 구해본다고 할게요. H'의 경우에 H'은 쌤이 여기서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자, 요 Q점에서 역학제너지 요거랑 같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비교가 되니까 H'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MGH' 플러스 2분의 4mv0 제곱이 2분의 9mv0 제곱 같아. 지금 요식 같다라고 지금 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또 m은 사라지고요. GH'이 얼마 돼요? 2분의 5v0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H'은 어떻게 됩니까? 2g분의 5v0 제곱. 여러분, 자, 구했어요. 그러면 H'이 2g분의 5v0 제곱이고 H가 g분의 4v0 제곱이니까 그럼 H'은 몇 H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H에다가 우리가 8분의 5를 곱해주면은 바로 2분의 5가 나오니까 8분의 5H가 되는 거죠. 맞죠? 잘했습니다.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식 자체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한 값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 각 지점에서 P점이나 Q점이나 R지점에서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는 거 이용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빗면에서 왜 물체의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인지 또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추가 설명합니다. 자, 빗면이 있을 때 우리 물체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 빗면에서 물체가 받는 힘은 결국에 알짜 힘. 물론 실제로는 우리가 중력 받고 그리고 이 빗면 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 이렇게 받지만 이 힘을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비스듬한 힘이 합성을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지만 결국 이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파란색으로 이 초록색 힘들을 결국에 합하면은 이렇게 빗면이 아래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알짜 힘을 받아요. 그 알짜 힘이 그냥 참고적으로 mg sin 세타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빗면이 기호에 일정하면은 일정한 크기 알짜 힘을 이쪽 빗면 아래 방향에 받는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경우에 빗면의 경우에 물체를 놓은 경우에 얘가 아랫방향, 빗면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그럼 얘가 내려가게 되면 운동 방향과 힘이 방향 같으면 속도가 증가잖아요. 그죠? 근데 특히 그 정도가 알짜 힘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그 경우에는 빗면이 기울기만 일정하면은 알짜 힘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고 또 반대로 우리가 물체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경우 볼게요. 올라가는 경우에 자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알짜 힘은 무조건 어떻게 빗면 이렇게 빗면에 평행한 이쪽으로 아래 방향 이게 알짜 힘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점점 감소하겠죠. 근데 이 힘이 크게 일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즉 등가속도로 가속도라는 개념은 속도가 꼭 증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소하는 것도 그쵸 변하니까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빗면에서 물체 같은 게 내려올 때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지만 또 올라가는 입장에서 또 일정하게 또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문제 풀었던 거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연료가치의 2법칙이 나서 연료가치의 2법칙은 에너지 방향성. 우리가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거가 포인트였죠. 보시면은 우리가 열 같은 경우에 항상 어디서 어디로만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간다. 저온에서 고온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고요. 니은 우리가 고르게 비가역변, 비가역 현상이라는 거는 뭐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현상들. 대부분 방울로 뿜겼을 때 방구 분자들이 퍼져나가지. 다시 얘가 쏙 하고 우리 들어오지 않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비가역 변화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 그럼 비가역 변화들은 항상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냐?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방구 분자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보다 퍼져 나가는 게 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퍼져 나가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역 변화는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게 바로 연료가 제2법칙 설명하는 거죠. 니은 맞아요. 비가역 현상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현상들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디귿 열을 전부 일로 바꿀 수 있나요?
열을 전부 1로 바꾸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열기관이 있고 우리가 Q1이라는 열을 흡수해서 일부 일하고 일부 열을 방출하겠죠. Q2만큼. 열을 전부 1로 바꾼다는 것은 Q1을 싹 다 W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럴 수 있어요? Q2가 0일 수 있어요? 없죠. 우리 항상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요. 여기가 고열원이고 여기가 항상 저열원, 온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방출되는 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Q1분의 W였잖아요. 흡수한 것 대비 한 일. 근데 Q1이 싹 다 W가 되면은 W 즉 싹 다 Q1이 되면은 그럼 결국에는 1이 되는 거죠. 열 효율이 1. 열효율 100%.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안 된다 해서 열을 전부 1로 바꿀 수 없고요. 물론 1을 전부 싹 다 뭐 필요 없는 열로 바꿀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열효율 100%인 즉 열효율 1인 거 열기가 만들 수 없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만들 수 없다. 기억 보기 보세요. A에서 C까지 이동할 때 민수와 철수가 관찰한 빛이 쏘는 어머머머머 이거 뭐야 뭐뭐뭐 네 글자. 그쵸? 광속불변. 무조건 같아요. 빛의 속력은 C로 같다. 자, 니은. 빛이 A에서 C까지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나 민수가 측정한 시간 비교하래요. 자, 민수 입장에서 빛시계 있죠? 민수 입장에서 빛이 똑딱 되겠죠? 근데 철수 왔을 때 어때요? 민수 우주선이 움직이니까 똑딱 되는 거죠. 자, 누가 더 길어요?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길어요? 민수가 측정한 시간이 길어요? 똑딱이 긴 거야? 똑딱이 긴 거야. 똑딱이 긴 거죠. 그러면은 철수가 측정한 시간과 민수가 측정한 시간이 더 짧은 거죠. 그죠, 여러분? 디귿. 철수가 민수를 관찰할 때 민수의 시간이 철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바로 뭐예요? 그쵸, 시간 지연이죠. 잘했어요. 똑딱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철수가 봤을 때는 민수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죠. 정답은 기억 디귿. 지금 철수가 봤을 때는 미온이 오른쪽 0.9C로 운동하는 걸 보일 거고 물론 영희도 0.9C로 운동하는 걸 보여요. 그런데 영희가 봤을 때 미온을 보면은 미온은 어떻게 운동하는 걸 보일까요?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어.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은 정지한 걸로 보이겠죠. 내가 같은 지금 영희 입장에서 미온을 봤을 때 같은 방향 같은 속력 가니까 영희 입장에서 미온이 정지한 걸로 보여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거 찾는 게. 그럼 철수가 측정한 거랑 영희 측정한 거 비교하는 건데 자 기억. 광원에서 P까지 빛이 이동한 거리 영희 입장에서는 광원에서 P 그냥 똑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 철수 입장에서는 어때요?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우주선 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갈 때 그래서 아까 똑딱해서 똑만 한 거야. 그러면은 지금 광원에서 P까지 빛이 이동한 거리는 0이보다 철수가 측정한 게 더 긴 거 맞죠? 철수 봤을 때 0이 운동하고 있으니까 자 니은 미온이 상대론적 질량이에요. 여러분. 상대론적 질량. 상대론적 질량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가 곧 질량이다. 그러면서 내가 운동하는 물체면 그 물체는 운동하는 에너지 그만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을 빠르게 하면 할수록 운동이 증가하는 만큼 질량 또한 커져 보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상대론적 질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질량하고 에너지가 같다라는 개념에서 나왔던 거고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철수 봤을 때는 미온이 운동하고 있어. 영해 봤을 때는 미온이 정지했어. 그럼 누가 본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철수 본 에너지가 더 큰 거죠. 그러면 당연히 철수 봤을 때의 질량이 더 큰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철수가 봤을 때가 더 미온이 상대론적 질량이 큽니다. 영해가 본 것보다. 영해 봤을 때 미온은 정지한 걸로 보이니까 에너지가 그만큼 작으니까 질량도 작게 측정되는 거죠. 자, 디귿 광원에서 나온 빛의 속력은요? 그쵸. 광속불변.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